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따뜻함, 안식처, 내 편. 보통은 이런 단어들이겠죠. 하지만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 가족, 정확히 말해 남편이라는 존재는 20년 동안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은 악마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 싸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꽃다운 21살에 갇혀버린 지옥, 그리고 죽음의 문턱인 암 선고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지옥의 문을 부수고 나온 피 끓는 탈출기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43살 김수진 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마치 안개가 자욱한 늪을 맨발로 걸어온 것만 같습니다. 저는 올해 43, 중학생과 초등학생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시간을 2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갓 21살, 사회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덜컥 아이가 생겨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성실해 보이는 그 눈빛 하나 믿고 반대하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자의 직감이라는 건 참 무섭더군요. 신혼 3개월 차 배는 불러오는데 남편은 툭하면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며 밖으로 돌았습니다. 사건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에 터졌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도어락이 열렸습니다. 저는 자지 않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에게서 훅 끼쳐오는 냄새. 그건 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비릿하고 짭짤한 바다 냄새, 그리고 아주 상쾌한 소리 변기였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했다는 사람 몸에서 강원도 바닷바람 냄새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평소엔 저를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애 초기에 설레는 소년처럼 말이죠.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바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영수증 하나가 손끝에 잡히더군요. 강릉 톨게이트 통행권. 날짜와 시간은 바로 오늘 오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왕복 5시간이 넘는 거리를 평일 오후에 다녀왔다. 누구랑? 판도라의 상자는 며칠 뒤 열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다들 싸이월드 미니홈피 기억하시죠? 도토리 모으고 감성 글귀 적어놓던 그곳이요. 남편이 컴퓨터를 켜놓고 술에 취해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홀린 듯 다가가 보니 남편의 미니홈피가 열려 있었습니다. 대문 글귀는 원러브. 늦어서 미안해. 그리고 흘러나오는 BGM은 저랑 연애할 땐 한 번도 듣지 못한 아주 애절한 발라드 곡이었습니다. 대체 누구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마우스를 잡고 일촌 목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아련한 추억이라는 일촌명을 발견했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의 미니홈피 배경음악. 남편 것과 똑같은 곡이었습니다. 겨울 바다 여행이라는 폴더 속 사진들. 배경은 며칠 전 영수증 속 그곳 경포대였습니다. 비록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여자가 찍힌 독사진 귀퉁이엔 남편이 아끼던 갈색 가죽 시계가 찍혀 있었고 남편의 사진엔 여자의 빨간 목도리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남편이 대학 시절 죽도록 사랑했다던 첫사랑이었습니다. 다이어리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우리가 그때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너를 내 운명이라 불렀을 텐데 뱃속의 짐 때문에 너에게 가지 못하는 내가 밉다. 뱃속의 짐. 그 짐이 바로 제 아이였습니다. 남편에게 저와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운명적인 사랑을 방해하는 짐짝이자 혹이었던 겁니다. 저는 자는 남편을 발로 차 깨웠습니다. 영수증과 모니터를 들이밀며 울부짖었죠. 이게 뭐야? 당신 강릉 갔었어? 이 여자랑? 뱃속의 애가 짐이야? 어? 남편은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눈빛이 싸늘하게 식더군요. 무릎 꿇고 빌 줄 알았던 그는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내 뒷조사하냐? 그래, 만났다. 걔 이혼하고 힘들대서 위로 차원에서 밥 한 끼 먹고 바람 쐰 거야. 너처럼 집구석에서 퍼져가지고 바가지나 긁는 여자랑 다르게 걘 말이 통하는 소울메이트라고. 내가 걔랑 잤냐? 어? 마음만 나눴어. 육체적인 관계 없었으면 바람 아니잖아. 세상에. 마음을 나눈 게 죄가 아니라니요. 제가 짐을 싸서 나가려 하자 남편은 제 배를 가리키며 악마 같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가려면 나가. 대신 그 뱃속에 애는 두고 가. 너 위자료 줄 돈도 없으니까 빈손으로 나가.
친정 가서 그 무능한 장인어른 밑에 얹혀 살 자신 있으면 그러던가. 21살, 돈도 능력도 없던 저는 그 말이 죽기보다 무서웠습니다. 당장 내일 태어날 아이에게 아빠 없는 가난을 물려주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 한 번의 비굴한 용서가 제 20년을 지옥불 속에 던져넣는 계약서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악랄해졌습니다. 밖에서는 호인인 척하면서 현관문만 닫으면 폭군으로 돌변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도어 앞 비밀번호도 제대로 못 누르며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남편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 식탁을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애써 차려놓은 저녁상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국그릇이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도망쳤고 저는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애들 놀라요. 그만해요. 그러자 남편이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소파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삿대질을 하며 쏟아낸 그 말은 평생 제 가슴에 인두처럼 찍혀 있습니다. 야, 이 재수 없는 여편네야. 표정이 왜 그래? 남편이 들어왔는데 웃질 않아? 엉. 내가 뼈 빠지게 벌어다주는 돈으로 처먹고 사니까 세상이 만만해 보이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 으이구. 하여간 김씨 집안 것들은 다 이 모양이야. 너네 친정 아비도 평생 무능하게 골골대다 처자식 고생만 시키고 뒤지더니 그 천한 피가 어디 가냐? 어? 너나 내 아비나 아주 DNA가 글러먹었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평생 남 밑바닥이나 기면서 살지.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빠까지 들먹이며 모욕하는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안방 문틈으로 겁에 질린 아이들의 눈과 마주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제가 대들면 저 주먹이 아이들에게 날아갈까봐 저는 깨진 유리 조각 위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렇게 저는 자존감도 영혼도 모두 짓밟힌 채 껍데기만 남은 삶을 20년이나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끝내 저를 버리는 듯했습니다.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저녁, 여느 때처럼 남편의 술주정을 받아내며 바닥에 흩어진 멸치 대가리를 줍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왼쪽 가슴에 벼락이 떨어진 듯한 생전 처음 느껴보는 끔찍한 통증이 덮쳐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제가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이는 저를 보며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쇼하지 마.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안 일어나? 술 더 가져오라니까. 여보. 나 좀. 119 좀 불러줘. 너무 아파. 진짜 가지가지한다. 야, 돈 없으니까 꾀병 부리지 말고 일어나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제가 의식을 잃어갈 때쯤에야 남편은 욕설을 내뱉으며 마지못해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 선생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유방암 3기입니다. 림프절까지 전이가 심각해서 당장 수술 잡고 항암 들어가야 합니다. 암이라니. 내가 암이라니. 그런데 여러분, 더 끔찍한 건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울기는커녕 남편은 복도로 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문가로 기어가 그 통화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친구야. 글쎄 우리 마누라가 암이라네. 3기래. 3기. 킬킬. 아니, 슬프긴 뭐가 슬퍼. 안 그래도 지겨워 죽겠는데 잘됐지 뭐. 야, 내가 예전에 들어둔 암보험 있잖아. 그거 사망하면 2억 나온다더라. 수술비로 돈 날리느니 그냥 조용히 가게 두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돈이면 내 빚도 갚고 가게 하나 차려서 새 인생 시작하는 거지. 누구랑 하긴, 너 알잖아. 내 첫사랑 희진이. 걔 아직 혼자라더라. 새 인생. 제가 죽으면 받을 사망보험금 2억으로 20년 전 미니홈피 속 그 첫사랑과 새 출발을 하겠다는 남자. 그 순간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20년간 저를 올가매던 두려움의 끈이,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병원비를 아끼겠다며 억지로 퇴원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텅 빈 집. 식탁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오더군요. 제 죽음이 확정된 게, 그 이역이 생긴다는 게 그렇게 신이 났던 걸까요? 왔냐? 밥 안 차리고 뭐해? 환자라고 유세 떠냐? 여느 때처럼 막말을 퍼붓는 남편.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과도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정말 제 모든 흥을 담아 식탁 한가운데에 내리고 졌습니다. 쾅! 칼날이 나무 식탁 깊숙이 박히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치더군요. 야! 야! 너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에선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김씨 집안 것들은 다 이 모양이라고 했지? 그래, 보여줄게. 그 김씨 집안 여자가 독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병원에서 내가 친구랑 통화한 내용, 그리고 지난 20년간 내가 나 때리고 욕한 거. 20년 전 내가 첫사랑이랑 강릉 가서 찍은 사진들, 내 일기장에 썼던 뱃속의 짐 타령. 내가 바보라서 그냥 당한 줄 알아? 다 모아놨어. 진단서, 녹취록, 사진까지 싹 다.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부부끼리 농담도 못해? 농담? 내 목숨값 2억이 농담이야? 잘 들어. 나 수술 받을 거야. 그리고 악착같이 살 거야. 내가 그토록 탐내는 그 보험금? 땡전 한 푼도 못 만지게 해줄게. 내 명의로 든 전세 보증금, 숨겨둔 비상금,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차까지 싹 다 가압류 걸어서 내 병원비로 쓸 거야. 이혼? 꿈도 꾸지 마. 내가 죽는 날까지 널 유책 배우자로 묶어두고 피 말려 죽일 거니까. 너 알거지 돼서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보고 말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3남매를 깨웠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눈 비비는 아이들에게 겉옷을 입히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가자. 엄마랑 외할머니네 가자. 이제 저 아저씨랑 안 살아도 돼. 엄마가 지켜줄게. 거실로 나오자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칼을 보고 뒷걸음질 치던 그 비열한 남자는 어디 가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콧물까지 흘리며 애원하더군요. 여보.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술김에. 그래, 술이 원수지.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가지마. 애들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잡힌 다리를 잇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아주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애들? 지금 내 입에서 애들 소리가 나와? 내 아버지 김씨 집안 핏줄이 더럽다고 했지? 천만에.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 핏줄, 그 악바리 근성으로 내가 널 어디까지 추락시키는지 똑똑히 지켜봐. 이건 경고가 아니라 선전포고야.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남편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그저 패배자의 비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전쟁을 치르듯 살았습니다. 친정 엄마와 언니들의 도움으로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항암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제 예상대로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그 운명이라던 첫사랑에게 달려갔더군요.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모든 계좌와 자산을 동결시키고 급여까지 압류를 걸어버리자 그 소울메이트라는 여자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오빠, 돈도 없으면서 날 만나러 온 거야? 2억 나온다며? 주제 파악 좀 해. 오빠가 좋아서 만난 줄 알아? 냄새나는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결국 남편은 그 여자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갈곳 잃은 남편은 회사에도 소문이 쫙 퍼져 권고사직을 당했고 퇴직금마저 제 위자료로 압류당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암세포를 깨끗이 털어내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암 때문에 빠졌던 머리카락은 다시 풍성하게 자라났고 제 얼굴엔 20년 만에 화색이 돕니다.
아이들도 아빠 눈치 보지 않고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저의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주었죠. 얼마 전 법원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전 남편을 봤습니다. 한때는 명품 정장만 고집하던 그 남자가 다 늘어난 등산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공사장 인력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더군요. 푹 꺼진 눈에 검게 탄 얼굴. 그토록 무시하던 제 친정아버지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며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그게 딱 당신 그릇이야. 평생을 남 탓, 여자 탓만 하며 살던 대가 지옥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 청취자 여러분, 지금 혹시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숨죽이고 계신가요? 제발 참지 마세요. 그 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제 목숨값으로 산 이 두 번째 인생, 저는 이제 죽는 날까지 저 자신을 사랑하며 살 겁니다. 김씨 집안의 끈질긴 생명력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20년의 감옥을 탈출해 인생 2막을 멋지게 열어젖힌 김수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